네, 목요일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자, 유엔S 하우징의 서덕수 부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덕수입니다. 어제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요. 시청자분께서 작년에 재개발 물건을 하나 샀는데 이걸 팔아야 될지 아니면 보유를 해야 될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입지를 좀 살펴보고 이게 이제 그 거주 목적으로 사셨다 하면 보유를 하시고 그다음에 투자 목적으로 사셨다 그러면 이 처분하실 것을 좀 권해드렸는데요. 제가 전화를 끊고 나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주 목적만으로 이 부동산을 산 경우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께서 이제 10년, 20년, 30년, 뭐 40년, 50년 길게 이렇게 50년 뒤에 나를 위해서 또 약해진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유일한 것이 이 부동산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아름다운 노후로 가실 수 있는 길을 부동산 투자의 나침반답게 잘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뭐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하죠. 이 노후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려면 제4의 연금을 준비하라 이런 말도 들리고 있는데요. 바로 임대소득이죠. 자, 오늘 부대표님과 함께 100세 시대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대표님 강의 좀 전해주시죠. 네, 자 유엔에서 2008년에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호모 흔드레드 시대가 도래했다. 예, 호모 흔드레드 시대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1971년생 이후부터가 이제 해당이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그 이전 세대도 벌써 이제 80세 벌써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90세, 100세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호모 흔드레드 시대라는 게 어떤 시대냐? 이 100세 장수 인구가 일반화되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102살입니다 하면 요즘 같으면 그렇게 연세가 많으시구나 깜짝 놀랄 수 있는데 깜짝 놀라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일반적인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100세 시대에 가는데 이제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100세 시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이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아주 좋은 보험으로 생각을 했었죠. 훌륭하게 키워서 또 이 자식들이 효도를 하고 자 그러면 요즘은 이게 좀 힘들다. 자식을 보험으로 보기는 나의 노후를 위한 대비책으로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는데요. 요즘 그럼 세대들이 아주 나쁜 그 불효자들만 많아서 그러냐? 그건 아니고요. 사실 요즘 자식들 세대도 사실 힘든 세대입니다. 이 부모 세대보다도 오히려 부모님을 또 봉양하기도 힘든 이런 세대가 됐는데 그 이유가 노령 세대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공적 부담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제 가장 세상에서 확실한 보험이 뭐냐? 제가 부동산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제가 부동산 전문가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워렌 버핏 같은 사람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투자가 예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이 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라서 그럴까요? 그건 아니고요. 예금이라는 게 이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1억을 지금 은행에 넣어놓는다 하더라도 이 1억이 지금 1억이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1억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금리가 또 물가 상승률을 해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물가 상승률보다는 더 많은 높은 수익률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임대 같은 경우에도 지난 10년간 임대가 상승률이 무려 73%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들한테도 많은 혜택을 주면서도 제한을 두죠. 1년에 5%밖에 올리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이제 노후 보장을 하기 위해서 가장 슬기로운 투자법이 뭘까요? 예. 100세 시대 가장 슬기로운 대처법으로 제가 월 300만 원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 건물주로 살아가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다 살고 싶죠. 300만 원 그죠? 건물주로. 그럼 이 300만 원 왜 300만 원일까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노후가 됐을 때 얼마가 있으면 살겠느냐 물어봤을 때 24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260만 원인데요. 그럼 지금 300만 원짜리를 하면 되느냐? 그렇죠. 월세를 내가 지금 현재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월세도 계속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10년, 20년 뒤에도
지금 현재 가치 이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해지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보면요. 수익형 부동산으로 성공할 수 있는 성공 투자 원칙 5가지를 잡아봤습니다. 먼저 공실 없는 집에 투자해라. 네, 집에 방점을 두겠습니다. 왜 제가 집이라고 했냐? 만약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그렇죠. 오프라인 상가보다는 오히려 이 온라인 상가, 소셜 커머스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공실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류가 전부 이제 텐트에 살지 않은 다음에야 집이라는 것은 공실 걱정이 많이 작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집에다 투자하실 것을 처음에는 특히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집에 투자하실 거면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을 하고 꼭 투자를 하시라. 자,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소형주택이나 이런 것들 하시게 되면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혜택 풀패키지의 초소형 주택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왜 초소형 주택이냐? 앞으로 1, 2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지만 특히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40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신축, 그다음에 3억 원 이하 이런 주택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취득하실 때 100% 취득세 감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세도 2채 이상 하시면 또 감면이 됩니다.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10년간 주택 임대 사업을 하셨을 때는 또 양도세 면제까지 되는데 그런 부분들 초소형 주택으로 하셨을 때 가장 많은 혜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선전세 후월세 투자를 해라. 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선전세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 전세를 놓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월세를 받아가라는 건데요. 내가 이제 자금이 없다고 해가지고 투자를 미룰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전세를 활용을 한다 그러면 1,000만 원, 2,000만 소액을 가지고도 투자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표 금리를 정합니다. 예를 들면 한 2% 후반이나 3% 초반 정도로 목표 금리를 정해서 그 정도 금리가 왔을 때 내가 월세로 대출을 받아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다. 이런 순서로 이제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가치 투자를 해라. 우리가 이제 투자를 많이 추천을 드리는 이런 장기 임대주택, 예전에는 이제 준공공임대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8년, 10년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서울시 2030 계획 같은 경우에도 2021, 2023, 2025, 2027년까지 아주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완성이 되는 그런 시기를 보고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또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가치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